네, 금요일 시장이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지만 코스닥의 상승이 아주 대단합니다. 오늘 1.3%까지 오르면서 682포인트로 동시호가에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어제 하락세를 기록을 하다가 상승 반전하면서 마무리로는 1% 넘게 올랐죠. 밑꼬리를 길게 달았는데요. 반등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1.39%대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제 654포인트를 저가로 경신을 한 이후로 그 이후로 상승 여력이 점차적으로 넓혀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빠졌던 종목들도 대부분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82.4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수급이 훨씬 더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일단 팔고 있다라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11억, 그동안 코스닥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493억 가까이 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이 풀리면서 오늘 코스닥 상승의 여력을 맞이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일단 시장은 약보합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8%대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상승 반전을 성공합니다. 한국전력이 1% 넘는 약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죠.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2.8%대 약세, 삼성생명이 1.8%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의 SK텔레콤이 1.9% 떨어지면서 통신업종이 오늘도 약세고요. 삼성, SS, 제일모직 어제 하락했던 종목들 대부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입니다. 셀트리온이 1.2% 오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3.5%대 상승세, CJ ENM이 2.4%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산성 LNS 등이 상승세지요. 좋은 실적 발표한 산성 LNS가 이틀째 강한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CJ 오쇼핑 그리고 GS홈쇼핑도 상승세입니다. 웹젠이 오늘 시가 대비해서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6.3%대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로엔 등이 상승세, 원익 IPS 같은 종목들 반도체 장비주들도 어제 이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하루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4월 22일 이후에 거래가 중지가 됐고요. 오늘 재상장이 됐습니다. 388만 5천 원에서 38만 8,500원으로 오늘 장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오늘 시가 대비해서 좀 밀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2.8% 떨어진 37만 7,500원으로 오늘 장을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황제주, 대형주였던 아모레퍼시픽이 귀환을 했는데요. 오늘 이 화장품 관련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소폭 밀리고는 있지만 다른 화장품,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강세를 기록했던 하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감 중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줄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KTB 영업부 이성웅 차장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허은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예상차익 지수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코스피 예상 지수는 0.25% 하락하면서 2085.62포인트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플러스 모습을 좀 보여주었지만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동시효과 때는 좀 전일 대비해서 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로는 끝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어제와 조종일 계속 유럽 쪽에서의 악재와 그리고 중국 증시의 조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채권 금리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까지 겹쳐주면서 계속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이 지속된다는 것은 약간 불안감을 남겨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그 매수세를 들어줘야 그 전에 좀 상승력을 다시 한번 갖고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85.74포인트인데 1.80에서 2090포인트가 좀 지지선을 확인되는 모습이 오늘 장 끝나고 좀 확인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코스피는 오늘 큰 분위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약보합 수준에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최근의 하락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코스닥은 반등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네, 전일장에 이어서 1%대 상승세를 이틀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이제 전일부터 매수로 좀 전환되면서 오늘장까지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에 비해서 매수세가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의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강력한 매수 흐름을 유입시키면서 오늘장 추가적인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는 682선에서 좀 진입이 됐었는데요. 현재 잡히고 있는 예상 체결 지수는 681선 정도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세가 종가로 갈수록 더욱더 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500억 이상의 매수로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시장 자체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의 에너지가 오늘까지 발현이 되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기대도 갖게 만드는 코스닥 시장으로 오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이제 모두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090선, 코스닥 지수는 682선 정도에서 동시호가에 들어갔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금요일 3시가 지났습니다. 오늘 시장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 하락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가 많았습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장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 기회인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그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모습은 코스닥에서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0.2% 떨어진 2085선, 코스닥 지수는 1.28% 오른 681.7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특징주부터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사장님.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재미가 없었던 그런 코스피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업종 중에서 보더라도 의약품, 음식료 업종의 상승세를 한마디로 좀 경기 방어주의 개념들의 그런 종목 업종들이 오늘 좀 상승세를 좀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전기전자 그리고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좀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의 대외 변수에 바로 반영이 된다라고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는 항공주들이 최근에 좀 상승률을 계속 갖고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지만 아시아나항공도 장중에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었고요. 대한항공도 1.6% 오르면서 44,4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유가 하락에 대한 항공 유가에 대한 부분이 좀 항공주들의 주가 흐름을 안 좋게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여객 수요 부분이 살아난다는 평가와 함께 또 이 월 여객 수요도 10% 이상까지도 매월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항공주들이 지금 상승률을 계속 갖고 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STS 엔진과 STS 중공업이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이 철회가 되면서 오늘 STS 엔진과 SS중공업은 각각 상한가로 마감한 모습을 나타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과 그런 다른 유가 하락에 의한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124,500원에 끝나고 나머지 유가 관련주들도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 나타내주고요. 그다음에 GS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주면서 오늘 4.5% 상승한 8,600원에 좀 장을 마감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20%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로 좀 마감을 했고요. 특별하게 삼성그룹주와 그리고 네오지어 인터넷이 NHN엔터에 피인수 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런 종목들이 좀 특징적으로 등락을 거듭한 모습으로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 그리고 최근 움직임에서 좀 주춤했던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유 없이 하한가에 갔던 종목들도 오늘 많이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장에서 무려 730여 개에 달하는 종목들이 상승 마감을 보였습니다. 200여 개의 종목들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불과 며칠 전과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가 뒤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전반적으로 IT 관련된 장비주들의 상승의 연속성이 좀 눈에 띄었었고요. 의료기기라든지 혹은 또 실적 발표한 업체들의 양호한 상승세가 역시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특징주는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모처럼 만에 동반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사물인터넷 관련된 플랫폼을 공개한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이런 투자 심리적 측면에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좀 형성된 것으로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요.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엔텔스가 8.3%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이 밖에 S넷이라든지 코콤, 코맥스 등의 상승세가 함께 이어진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오늘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썬데이 토즈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5.7% 정도의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101억 원 정도로서 전년 대비 42%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적어도 4개에서 5개 정도의 신작 게임 출시 계획이 있다라는 공식적인 좀 발표가 있어서요. 오히려 이제 지나간 1분기 실적보다는 앞으로에 있어서의 신작 출시 모멘텀에 조금 더 기대감을 실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지웰 페어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중국의 온라인 커머스 신규 법인 설립에 12억 원 정도를 좀 출자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중국 부분에 있어서 특히 온라인 커머스 쪽의 신규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되면서 오래간만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특징주들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또 반등을 합니다. 오늘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오늘 일본 증시 이제 강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0.45% 상승한 19,379.1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였었는데요. 일본 증시 전일 휴장 이후 1% 넘는 하락을 나타낸 이후에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의 유입이 눈에 띄었더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 기준으로는 60일 이평선 부근까지 하락하는 가운데 여기서 이제 반발 매수의 유입과 함께 증시의 매수가 유입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폭이 크진 않았던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좀 더 이어져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증시는 어제 또한 약세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금 오늘은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장 들어 다시금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0.31% 상승한 4,124.83포인트의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0.3%대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던 만큼 시장에서 반발 매수의 유입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힘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4,100선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4,100선 부근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의 유입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만큼 4,100선 내외에서의 지지 이후 4,100과 4,200의 박스권 기조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우성재 팀장과 함께 오늘 아시아 국가들의 증시 마감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수급 특징주 만나볼 차례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거의 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뚜렷한 주체가 없었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사고 팔았나요?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를 한 가운데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은 음식료 업종, 금융 업종으로 증권 업종을 주로 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의약품 그리고 기계 업종 그리고 운수 창고 업종을 주로 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외국인이 그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를 순매수 1위로 올린 모습 나타내 주었고요. 2위가 기아차, 3위가 SK이노베이션, 4위가 CJ제일제당을 그 가장 순매수 1위로 올려놨습니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 그 올해 올 한 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 바이오 부분 쪽에 나온다는 평가와 함께 계속해서 외국인 쪽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순 매도했던 종목은 그 1위가 아모레퍼시픽, 2위가 삼성전자, 오늘 그리고 3위가 LG전자, 그리고 4위가 SK텔레콤 순으로 좀 순 매도를 했고, 역시 아모레퍼시픽 거래 재개된 다음에 역시 순 매도 쪽으로 그 유통지수 물량이 좀 늘어난다는 평가와 함께 순 매도 1위가 바로 아모레퍼시픽
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가장 순매수 1위 종목은 CJ, 그리고 2위가 대한항공, 3위가 SK, 그 4위가 신세계 순으로 순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순매도한 종목은 아모레-G, 그리고 SK 하이닉스, 3위가 삼성물산, 그리고 4위가 대상순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수급 특징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3시 8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환시장도 이제 마감으로 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어떻게 마감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12%대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당 1,088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1,089원, 1,090원대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약세권의 행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움직임 어땠습니까? 네, 오늘 환율, 역시 그 FMC 자네 옐런, 의장의 연설 이후로,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환율 시장은, 절반 정도의 이제 조정을 받기 마련인데요. 역시 이제 금일 절반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1,088원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전에 이제 변동성이 그 전 거래의 변동성이 많았기 때문에 금일의 변동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최근 이제 뉴스 보시면은 이제 뭐 위안화 예금도 이제 6개월 만에 증가세를 좀 나타내고 외화 예금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외화에 대해서 예금을 많이 한다라는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제 환율은 그래도 그 떨어진 것들보다는 이제 올라간 흐름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주 기반의 우리나라 국내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외국인들 그 투자할 수 있는 여건으로도 그런데요. 역시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부분은 엔화랑 바로 이제 달러입니다.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이제 양적 완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정작 이제 양적 완화 발표가 나올 때는,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900선을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요하게 보실 부분은 뭐냐면, 금일 이제 그 고용 지표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지표 발표들이 좀 있습니다. 금요일장. 그래서 금일 이제 고용 지표 발표에 따라서 만약 고용 지표가 좀 안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치가 좀 잡혀져 있는 상황인데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잘 안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달러가 금리가 인상이 늦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달러가 좀 하락 쪽으로 가게 되겠고요. 달러가 하락 쪽으로 가고 위험 자산이 좀 상승하게 된다라면은 원달러 환율은 내일이 아니지 월요일장에서는 소폭의 상승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밴드 1,050원 하단 그리고 1,100원 상단에서 1,100원 상단 쪽으로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월요일장을 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동향 오늘 이희진 파트너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39억까지 기관이 매수를 마지막에 기록을 했고요. 외국인들이 196억 샀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매수했나요? 네, 오늘장 외국인 기관들 한두 종목에 있어서 매수세를 집중시킨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와 함께 과거 대비해서는 조금 더 넓어진 매수 여력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장 매수 1위 종목을 먼저 봐야 될 텐데요. 외국인들은 산성 LNS 쪽에 여전히 관심 지속하고 있습니다. 호실적과 함께 추가적인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111억 원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의 경우에도 56억 원 정도 추가적인 매수세가 함께 동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스트가 외국인들의 매수 2위 53억 원 정도가 기록이 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인바디 그리고 서울옥션, 유니테스트, 이오테크닉스 등으로 고른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매수 종목이 20개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다만 그 안에서 파라다이스와 원익 IPS 쪽으로는 각각 100억 원 이상씩의 매수를 일정 부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쪽에 142억 원, 그리고 원익 IPS 쪽에는 무려 120억 원의 매수세를 좀 집중시키는 모습이었고요. 이들 종목의 오늘장 상승을 기관들이 조금 더 이끈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아이센스와 MC넥스, 컴투스, 테크윙 등으로 역시 매수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한 종목에 지금 집중이 됐다라기보다는 매도 종목도 조금 더 고르게 발생을 했는데, 외국인들의 경우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파라다이스, 그리고 원익 IPS 등으로 매수를 보였는데요. 앞서 기관들의 매수 1, 2위였었던 파라다이스와 원익 IPS의 경우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상당히 엇갈리는 시각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비전 시스템, 컴투스, 셀바이오텍 등으로 매도 흐름을 보였고요. 기관들의 매도 1위는 셀트리온입니다. 다만 규모는 30억 원으로 크게 집중되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오늘장에서는 소폭의 동반 매도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컴투스에 대한 기관들의 매수 흐름을 좀 짚어드렸는데요. 조이시티라든지 이러한 파티게임즈라든지 일부 게임주 내에서도 오늘 주가 자체가 상당히 극명하게 온도차가 갈렸었는데, 기관들의 수급에 있어서도 역시 게임주 내에서의 극명한 좀 갈림이 있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도 17억 원 정도의 매도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조이시티는 중국 쪽으로 매각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곧바로 차익에 실현되면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12% 이상의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와우는 송병준 파트너 이제 연결해서요. 선물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선물시장도 오늘 2시 넘어서면서 하락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상승 여력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오늘 선물시장은 말씀하신 부분처럼 오전 시장부터 2시 한 30분경까지 강보합권에서의 공방전이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일 형성했던 최저가인 261.25포인트가 시장이 좀 단기적인 저점 형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따른 이제 기술적인 반등 시도를 좀 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구간대에서 기술적인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다가 동시효과 바로 직전부터 해서 삼성전자 쪽의 시세가 좀 약했던 부분들이 재차 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의 하락세가 좀 나타났고요. 또 3시에 동시효과 이후에 삼성전자가 낙폭이 추가적으로 하락했던 부분 때문에 선물 시장이 좀 어쩔 수 없이 이끌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일 형성했던 일단 저점 구간대는 아직 잘 사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 위치에서는 기술적인 구간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또 중요한 건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옵션 만기로 들어가면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방향성 탐색이 굉장히 좀 신중했던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구간대에서 직전 저점이었던 261.25 구간대를 기준으로 해서 기술적인 반등 시도할 것을 판단되는데요. 일단 옵션 만기 기준은 상승권인 268포인트와 또 하단권인 262포인트를 둔 상하 변동성이 좀 큰 박스권 싸움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하시면서 다음 주장 변동성 확대 장세를 대비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비해 코스닥 시장은 어제 반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1%대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먼저 코스피 하스탁 5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수익성 개선으로 꾸준히 상승해온 종목인데요. 최근 유가가 살짝 반등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주례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부터 다시금 유가가 떨어지면서 대한항공 주가도 이틀째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흐름 이끌고 있고요. 3%대의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CJ제일제당입니다. 어제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익이 92%나 훌쩍 뛰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사들이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6%대까지 주가 상승하면서 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거래 정지 상태였다가 오늘부터 재상장되는데요. 388만 5천 원의 10분의 1 가격인 38만 8,500원으로 액면 분할되면서 접근은 쉬워졌지만 오늘 장에서는 아직까지 주춤한 상태입니다. 분할가 대비 2%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오늘 다른 화장품주들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S입니다. 해당 기업 대표이사의 자사주 메인 뉴스가 전해지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분율 0.01%에 해당하는 4,000주를 매입했다는 소식이고요. 어제 상승 마감한 데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5%대 상승세네요. 자, 마지막 종목은 네오위즈 인터넷입니다. 어제 NHN 엔터테인먼트에 인수된다는 호재가 들려오면서 상한가 언저리까지 치고 올라갔지만 오늘 발표된 1분기 실적 부진 소식에 곧바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 8%대 강세로 고가 경신한 후에 10%대 약세로까지 떨어지면서 상당히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약간 하락폭이 감소하긴 했지만요.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핫스탁5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LNS입니다. 시장 기대치를 훨씬 넘어선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또 증권사 호평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 경신하고 10%대까지 훌쩍 올랐는데요. 중국 마스크팩 시장이 급속 성장하고 있는 데다가 해당 기업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더욱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바텍입니다. 국내 1위 또 세계 5위의 덴탈 엑스레이 장비 업체죠. 이번 1분기 잠정 실적이 호조를 보였고 또 2분기에는 유럽 매출이 본격화될 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 안에 북미 FDA 승인을 받아서 해외 매출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8%대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는 원익 IPS 소개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올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투자가 예고되면서 지금 더욱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주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6%대까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아스트입니다. 글로벌 항공산업 호황 또 중국 여행 수요 증가와 맞물려서 외국인 순매수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 끌어올리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핫스탁5 마지막 종목은 인바디입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헬스케어 시장 성장에 힘입어서 해당 기업은 국내외 매출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나 올랐습니다. 이 종목 역시 외국인 순매수가 두드러지고요. 12%대 후반, 거의 13%대에 가까운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핫스탁5 함께 하셨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핫스탁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5종목을 확인해봤는데요. 코스피 종목들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대한항공, CJ제일제당,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삼성 SDS, 네오위즈 인터넷을 5개 특징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 이성용께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여기서 말씀드릴 좀 관심 있는 종목으로 CJ제일제당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작년 그 4분기 때 바이오 부분 쪽에서 실적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계속해서 그 CJ제일제당의 악재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되는 구간으로 가면서 주가 흐름을 계속 좋게 가고 있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5.8% 지금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매매 관점에서 특별하게 물량에 대한 부담보다도 앞으로의 향후의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CJ제일제당의 가장 큰 사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식품과 가공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그 목표
CJ 제재당 자체에서 목표치했던 부분이 지금 분기 목표치가 지금 벌써 25% 이상 지금 올 한 해에서 지금 달성했기 때문에 이 대형 그 브랜드 쪽의 식품 쪽에서의 실적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항상 CJ 제일제당의 주가를 안 좋게 만들었던 이 라이신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한 공급과의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때도 라이신 가격의 그 반등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신을 대체하는 신제품인 메차오닌 같은 경우에도 이 하반기 때 CJ 제일제당 실적을 계속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계속 갖고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향후에도 주가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44만 3,500원 끝났는데 목표가는 뭐 증권사들은 평균적으로 50만 원에서 51만 원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10% 정도로 해서 짧게 해서 49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고 49만 원 가졌을 때 주가 그 수급 흐름과 그 수급 흐름을 고려해서 목표가를 더 상향 조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중에서 CJ 제일제당 오늘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은 산성 LNS, 바텍, 아스트, 그리고 원희가 IPS와 인바디 같은 종목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허은군께서 관심 가지는 종목 어떤 건가요? 저는 바텍을 네.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내추럴엔도텍 사태 등으로 인해서 헬스케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의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큰 동반에서의 흔들림을 보였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바텍이라는 종목은 최근 꾸준한 우상향의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양호한 흐름을 좀 보였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치과용의 엑스레이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1위의 업체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지금 5위권에 상당히 경쟁력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엑스레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D와 3D 제품이 있는데요. 2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뭐 충치 치료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는 이 2D 쪽에 이 공격적인 전략을 좀 세워가고 있고요. 3D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임플란트 치료 등에서 주로 이 3D 레이저를 좀 엑스레이를 소위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선진국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수출 등에 대한 좀 전략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일단은 뭐 우리나라와 같은 그 국가들은 2D에서 3D 제품의 어떤 교체 수요라든지 그리고 판매에 대한 비중이 점차 좀 높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2D 제품에 비해서 3D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출 규모가 똑같은 한 대를 팔아도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와 관련돼서의 높은 마진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에 따른 수익성의 레버리지 효과를 앞으로 충분히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런 장비라든지 의료기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주를 따내야 되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이 회사는 2013년부터 독일의 업체라든지 GE라든지 글로벌 업체들과의 굉장히 장기적인 공급 계약을 꾸준하게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3년도 독일 업체와 맺었었던 계약 자체가 2018년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업체와 기술 협력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무려 2022년까지 계약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에 있어서 실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기술적으로도 22,000원 선에서의 올해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우상향의 추세를 좀 갖춰가고 있고요.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 상승에 대한 여력은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좀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지지선에 대한 여부들은 25,000원 선 정도로 단기 이평선 구간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텍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치과 레이저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엑스레이 기기를 대부분 공급하고 있는 바텍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조금 온도차가 나기 시작합니다. 코스피 반등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형주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지만은 그 매도 방향을 쉽게 지금
쉽게 매수로 틀은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들게 지금 상황을 좀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그리스 뭐 디폴트 문제에 그래한 그 영국의 유로존 탈퇴까지 얘기가 나와주면서 굉장히 대회 이벤트에 외국인의 그 수급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다음 주부터도 이벤트가 묵직한 이벤트가 그 있는 상태이지만 뭐 4월에 소매 지표 판매 그 지수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아직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 해외 이벤트에 대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종목 사야 되냐, 이런 부분이 가장 좀 우선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요. 그 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뭐 화장품과 그리고 그런 스마트폰, 특히 카메라 모듈과 같은 이러한 좀 장비주와 그리고 모듈 관련주들도 상승세가 다시 한번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채권 금리가 좀 상승에 대한 기조가 보여지면서 증권주들 하락을 하는데, 역시 증권주의 펀더멘탈을 1분기를 기점으로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반등했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코스닥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정말 강했습니다. 자, 월요일 시장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상승, 반등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61선에 대한 강력한 지지력을 보여준 이후의 상승인데요. 이것을 21선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구조적인 다시금 상승 추세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흐름이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21선을 다음 주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금 구조적인 어떤 상승 추세 진입으로서의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21선 부근에 있어서 소위 좀 속도 조절 등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정도의 성격으로서 해석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오늘 게임주 내에서도 기관들의 이 수급 자체가 굉장히 엇갈리는 모습이었었죠. 이런 온도차에 계속적으로 주의를 하자라는 말씀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다음 주가 거의 막바지 시즌입니다. 오히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형성이 안 된 종목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실적을 이미 발표한 업체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주가의 변동성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섹터별로 본다면 반도체 장비주들, 전공정 중심으로 관심 좀 지속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미 실적 발표한 호전주들 중심으로 한 관심 집중 전략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도 오늘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중 한국경제TV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종가 기준의 수익률을 확인해드리는 포트폴리오 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출발 증시 특급 스탁앤스타 챌린지 탑5 종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인데요. 인트론바이오가 144%대 수익률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셈의 실적 굉장히 좋은데요. 수익률 88%, 에머슨 퍼시픽이 57%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정보통신이 56% 수익률, OCI 머티리얼즈가 29.4%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세 종목인데요. DNA 링크를 18,350원에, 탑 엔지니어링을 5,000원에, 도이치모터스를 5,610원에 신규로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의 포트도 확인해 봅니다. 웅진생크빅이 0.9% 수익률, NC소프트 0.5%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SK증권 본사 영업팀의 포트폴리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메리츠종금증권 강북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입니다. KCC만 가지고 있는데요. KCC 수익률 굉장히 좋네요. 105%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론바이오가 0.4% 수익률, 창해에탄올이 0.2% 손실, 벽산이 0.3%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켓나우앤하우,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수익률입니다. 메일유업이 0.2% 수익률, CS윈드가 0.6%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지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3,0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벤트는 한국경제TV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가 맞히기, 오늘 당첨자는 누군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쉽게도 당첨자가 없습니다. 종가 2085.52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아차상이 대신 3분이나 계십니다. 응모지수 2085.53포인트, 소수점 0.01포인트 차이로 아차상을 타게 되셨네요. 스마트폰 뒷자리 3214님, 1660님, 5936님이 당첨이 되셨고요. 최신식 안마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의 마감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IT, 자동차 부품, 제약과 증권주에 관심 갖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입니다. 코스닥이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종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 코스닥의 의료, 헬스케어주들이 반등 구간에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은 와우넷 이호근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와우넷 김우신 파트너네요. 김우신 파트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우신입니다. 헬스케어, 바이오주들이 지금 반등 구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최근 코스닥이 흔들릴 때 변동성 크게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들인데요. 오늘 그리고 어제까지 반등이 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들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서의 그 종목들 상승에는 거의 절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는 업종이 이제 의료와 바이오 헬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지금 기관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와 바이오 헬스 쪽에서는 이제 바텍이 대장으로 좀 치고 나가고 있고요. 인바디아하고 아이센스가 그 뒤를 추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강식품 관련돼 있는 그런 그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의료 헬스 관련돼 있는 기기 업종 종목들 바텍을 필두로 해서 좀 관심 종목 꼽아 놓으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또 원익 IPS라든지 심텍, 유니테스트 이런 종목들 좀 올라오는 부분인데 역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돋보이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원익 IPS라든지 유니테스트, 리노공업, 그다음에 심텍 그리고 개별적인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베스트 글로벌 이런 부분들도 역시 좀 관심 있게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의 지지선은 2087포인트 정도 지지가 되면은 가장 많이 빠졌던 증권업종 반등세가 가장 먼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78포인트로 지지선을 좀 상향시키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 그런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김우신 파트너와 함께 마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MJ스탁 신학수 대표와 함께하는 우량주 발굴 시간입니다. 자, 기대되는 시간인데요. 종목 수익률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별난 종목 킹스탁에는 어떤 종목들 좀 수익률이 바뀌었나요? 네, 크게 바뀐 건 수는 없고요. 오늘 그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킹스탁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좀 더 추정할 수 있는 것들. 사실 그 수익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그 증권회사의 그 계좌에 주문을 넣을 때 보면은 마찬가지거든요. 기본적인 비용이 있거든요. 비용이 빠진 이후의 수익은 단돈 10원이 올라도 수익으로 잡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 수익이 나는 종목은 좀 더 침착하게 쳐다보면서 끝까지 시세 추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킹스탁 종목, 코오롱 글로벌하고 키이스트 이 두 종목이 아직 남아 있고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위치에 좀 있었었는데 좀 뒤로 좀 밀렸습니다. 오늘 약간 수익률이 좀 낮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현재 수익률 54% 충분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볼 거는 목표가라는 것이죠. 23,000원까지는 추종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는 6,600원입니다. 현재의 그 수익률이 한 69% 정도 수익률이 나 있는데요. 좀만 더 기다려 보면은 앞자리에 대한 단위수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좀 기대죠. 기대를 좀 더 가져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코오롱 글로벌과 키이스트 각각 56%, 69%
10%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좋은 움직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별3 종목들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별3 종목에 조금 더 힘들었던 종목이 솔로에타거든요. 솔로에타가 수익률이 많이 났다가요. 어제 그 인수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에 대한 부분을 가만히 보면은요, 확실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가가 약간 좀 뒤로 밀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보시고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권리락돼 있는 부분과 근데 5월 22일 날 무상증자의 증자분이 들어오는데요. 저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증자 부분이 들어오면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주가에 대한 부분이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추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의 그 수익률 그 13% 정도 돼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현대공업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동차의 내장재가 고급화되는 것은 시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현대공업의 그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추가적으로 수익이 더 날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솔로에타 같은 경우에는 그 익절 가격 1250원이니까요. 그 부분만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그 솔로에타의 문제점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솔로에타는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별 2종목과 별 1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2종목 중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빅솔런입니다. 빅솔런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2월 달 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빅솔런은 다른 종목이 아니라 그 포스나 라벨, 그러니까 미니 프린터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최근에 택배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택배에 대한 라벨, 그죠? 택배의 그 앞에 있는 인쇄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프린터,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거든요. 어쨌든 뭐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미니 프린터 시장이 같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솔로에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로에타의 차트고요. 차트를 보여주시면은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게 2월 초 이쪽 부분에서 매수를 하게 된 거고요. 장기선이 241선을 뚫고 넘어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추적을 했었죠. 최근에 좀 위축되는 부분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수급입니다. 수급에서 제가 다시 한번 올려보면은요. 제가 자주 보여드리죠. 이 파란색 선 바로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기관들이 많이 팔고는 있지만은요. 개별 종목 중에서는 기관들이 사는 종목도 충분하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특정적인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바로 코오롱 인더입니다. 그죠? 코오롱 인더가 있는데, 코오롱 인더는요, 별 2종목에서 승급을 시켜놨습니다. 네. 그래서 코오롱인더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장중에 상한가 들어간 이유는 실적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던 거거든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 코오롱인더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은요, 그 이전엔 별로였었습니다. 그렇지만 1분기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낼 수 있는 부분, 연 기준으로 따져서 뭐 전년 동기 대비 39% 정도 늘었다라는 이런 호재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었던 거고요. 주가가 상승하는 그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것, 요것들을 봤죠. 그래서 별 2로 승급을 시켰고, 목표가는 78,000원으로 상향을 시켜놨습니다. 아직은 손절가 부분은 건들지는 않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코오롱 인더가 별 2 종목을 승급한 이후에 별 3 종목이 되면 익절가 라인으로 바뀌는 것, 요 점도 추적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들의 움직임, 별 0, 병 1종목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 1종목에서는요, 메디포스트와 삼성카드, 디오텍, 이 세 종목이 있는데요. 이 세 종목에 대한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차트로 잠깐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용적인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그 부분 보시면 되는 거고요. 최근에 그 메디포스트, 삼성카드, 디오텍을 그 편입을 시켜놓은 거고요. 편입시킨 그 기준이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나 삼성카드, 디오텍의 이 기본적인 분석, 기업의 가치적인 측면을 다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죠. 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금방 그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메디포스트의 그 주가의 흐름인데요. 요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도 요 부분 보이시죠? 이 이후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디오텍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제가 편입했을 때의 가격대가 여기였었고,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내고 팔아냈거든요. 재차 다시 241선에 딛고 올라가는 요 모습이 괜찮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가격을 놓치지 않고 그 종목을 꾸준하게 추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종목을 꾸준하게 추적을 하려면은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재료 종목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청담 러닝, 현대건설, S맥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요.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네, 초기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야구에서 타석에 입장한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잘 보고 있다가 쳐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고 있다가 상승하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매수를 하시면 충분하게 그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담 이런 것들은 그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건설주가 지금 최근에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순환매 차원으로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네. S맥 같은 경우에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S맥, 청담러닝 그리고 현대건설까지 별 0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좀 안도의 한숨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그 이번 주에 그 전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는 5포인트 마이너스가 났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난 것과 코스닥 시장은 지금 플러스 8포인트가 나는데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에 제일 크게 작용을 하는 게 코스피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락을 한 부분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시장에 대한 종목들의 선별 방법이 약간 바뀌게끔 만들어 놓는 것은 가짜 백수호 사건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증시시장에서 M&A 자료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요.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 이것조차도 오히려 밀린다라는 것이죠. 불확실성이라는 것들을 지금 굉장히 극도로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오롱 인더가 상승을 하고 상한가까지 가는 것은 확실하게 내 손에 실적이 잡혀져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시장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종목별로 분명히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종목에 대한 선별 방법에서 실적을 꼭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한다면 다음 주에 충분하게 성공 투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는 종목들은 간다라는 시장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틀 동안 가는 종목들 차익이 실현됐다가도 다시금 탄력 있게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종목 자체에 대한 수익률은 어떻게 저희가 좀 예상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별난 종목을 선별을 할 때에 네. 정말 검색기를 쓰지 않고 다 일일이 보면서 선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한 번 매매하려고 그렇게 선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디오텍 같은 경우에도 다시 들어왔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키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맞진 않았지만은 다음에 다시 추적을 하면서 그 종목을 다시 재편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재편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회사의 가치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안착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부차적인 게 가격 지표, 즉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차트 분석을 해놓고 분석한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 부분까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은요. 수급이 갖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급 이전에 벌써 그 종목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과 분석적인 부분이 나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수급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 있죠. 수급이 있다라고 치더라도요. 시장이 움직이고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주식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에 닿아서 팔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을 해서 그 주식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본다면 재차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 종목을 선택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종목 선별에 기준을 두고 선별을 하시고요. 꾸준하게 추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추세 매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격에 대한 추세보다는 가격, 즉 시세를 추종을 하면서 끝까지 수익을 챙겨내는 그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죠. 네. 강한 자는요, 질긴 자입니다. 네, 그렇죠. 일단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변동성이 커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은 당연히 많이 오른 종목에서 그렇죠.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 잘 의견을 캐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은 오늘 코스닥 위주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됐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이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집니다. 실적 발표가 대형주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실적 발표가 코스닥에서 하이라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5월 중순, 5월 말로 가면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은 종목들이 실적이 발표되게 되는데 그때 또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바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증권사별 포트폴리오를 방송에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하우에서 이 수익률이 잘못 나간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정정해서 지금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SK증권 본사영업부의 포트입니다. 웅진싱크빅이 9.2% 수익률이고요. NC소프트가 1.2%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북금융센터입니다. KCC가 마이너스 1.9%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정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인트론바이오 79.5% 수익률 진행되고 있고요. 창해에탄올이 23.4% 수익률, 벽산이 0.3%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입니다. 메일유업이 0.2% 수익률, 그리고 CS윈드가 마이너스 0.6%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정정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